SAP BI 7.0 백스 델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스 중에서 쿼리 디자이너를 말씀드리겠고요. 델타람은 그 3점대 버전에서 7.0으로 올라간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델타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공식 용어랍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BI 7.0 백스 쿼리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또 사용자 화면 그 개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백스 스위트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백스 주위의 다른 그 환경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드 파티 BI, SAP BI 프로바이더 이 부분은 이제 BW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W의 ERP와 각종 레가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PIS 같은 부분의 정보들이 모두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인 정보를 백스 쿼리 디자이너를 통해서 질의를 만들고 이제 올랩 화면, 분석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처럼 엑셀 기반의 백스 어널라이저, 엑셀 기반의 백스 어널라이저에서 보시게 되는 거고요. 7.0 때는 웹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나 리포트 디자이너를 통해서 백스 질의를 웹으로 금방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3점대에도 있긴 했지만 7점대에 더 강화된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으로 여러가지 질의들을 미리 돌려놓고 메일로 보내거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미리 돌린다는 것은요, 지금도 일보나 월보 같이 정기적으로 보시는 워크북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그 최초로 여는 사용자가 갱신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워크북에 그 67개의 질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모두 돌리는 게 그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보를 본다고 했다면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이 한 6시나 7시 정도에 워크북을 갱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공장 같은 부분은 8시에 출근하셨을 때 이제 다 갱신이 완료된 워크북을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포탈은 지금 유화사에 구축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제 웹포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루웨어와는 달리 이제 작업장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포탈에 어떤 웹 화면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갱신해 주는 걸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이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등록 정보 칸의 등장입니다. 등록 정보 칸은 해당 항목들을 클릭해 두었을 때 그 항목에 대한 환경 설정을 굳이 이제 편집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바로 같은 화면에서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것은 다중 선택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 것은 예전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이제 이걸 한꺼번에 선택해서 움직이고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끌어다가 놓는 그 장면인데요. 전에는 가이드가 잘 안 돼 있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끌어다 놓는지 알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붙여다 놓는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라기보단 뭐 이제서야 업계 평균의 인터페이스 수준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벨업, 레벨 다운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성 화면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름 변경 정도는 쉽게 같은 화면 내에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이게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는 잘라내기를 시도했을 때 내가 그걸 어느 부분을 어떤 항목들을 잘라내려고 했는지 알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라내려고 한 부분이 반투명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평균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또 말씀드리자면요. 등록 정보 칸 외에요. 이 탭
인터페이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을 누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 편집이나 예외사항 설정하셨을 때 그 화면에서 꼭 OK나 캔슬 버튼을 누르셔야만 다른 화면으로 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완성된 상태라도 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문맥 메뉴에도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좀 세심한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전에는 잘못됐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체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뭔가 설정이 덜 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그재그형의 밑줄을 통해 보여줘서 그 오류 항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메시지 창에서도 그 도움말을 표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류 항목으로 바로 점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등록 정보 창에는요, 탭 인터페이스로 그 작업 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해당 항목을 눌렀을 때 바로 그 어울리는 작업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이 복사, 삭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오류난 부분이면은 그 수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 하는 게 가능한 작업들을 모아주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그 소수 자릿수, 스케일링 개수 등에서 그 기본 세팅된 부분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지표가 있었을 때 이 지표는 소수 자릿수가 2개이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꼭 보여줘야 하고 그 스케일링은 1000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백스에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용자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소수 몇째 자릿수까지가 기본 설정이었는지 스케일링은 어느 단위가 기본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기본 설정을 지키고 있는 상태면 체크 표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기본 설정이구나. 이 표시가 빠져 있으면 기본 설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역과 키를 볼 때 꼭 그 내역이 우선 보이고 키는 그 옆에 오른쪽 열에 붙는 식으로 칸을 많이 잡아먹는 그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조회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내역을 같이 보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키만 보든지 내역만 보든지 하는 걸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좋아진 개선인데요. 제한된 주요 지표나 제한된 주요 지표를 만들 때 어떤 그 더 필요한 지표가 있었을 때 굳이 이 화면을 OK를 하거나 캔슬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완성을 하고 필요한 지표를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같으면 뭐 매출액 빼기 뭐 영업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매출액이 뭐 LPC 매출액, 뭐 HPC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먼저 각 하위 항목인 HPC 매출액, LPC 매출액을 먼저 계산을 하는 계산된 주요 지표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계속 이 화면 내에서 신규 계산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계산식을 고치거나 하는 방식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지표, 뭐 경상이익 지표를 만들 때 그 하위 지표들을 미리 만들지 않았더라도 쭉 가서 완성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지표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해졌죠. 미완성인 상태에서 내가 생각낸 순서대로 다른 지표를 만들거나 수정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미완성된 부분을 저장하는 게 이제 질이 전체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좀 특정한 오류, 좀 두드러진 오류가 있을 때 백스지리 자체를 저장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컷 작업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왜 오류가 있는지 모르는 때에는 잘 아는 사람을 빨리 불러오거나
전화를 해서 TCO로 원격 접속을 하게 해야 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보내면 되겠죠.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미완성된 부분, 불완전한 부분이 저장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창이나 지그재그 표시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리를 열면 해당 오류로 쉽게 갈 수가 있죠. 편집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하는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예외사항 만들기 부분인데요. 이 예외사항은 3.0 버전에 있던 거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탭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필터를 설정하고 행과 열을 설정했는데 이제 예외사항을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탭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창이 떴죠. 그래서 이 별도 창에서 뭔가 작업을 완결하지 않으면 필터나 행렬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외 부분이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부분이라도 행렬이나 필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확인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게 백스 7.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을 할 때는요, 역시나 이 오른쪽에 등록 정보 창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 정보 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꼭 더블 클릭하거나 편집 버튼을 눌러서 설정해야만 하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예외 사항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세일 제한 사항 정의 이 부분만 예외 변경 창으로 띄워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만들기도 예외 사항과 같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규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드릴 다운을 해나가는 그 구조가 있을 때 가장 하부 단계의 조건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그 등록 정보 칸에서 환경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스 쿼리 디자이너의 필터 옵션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필터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어요. 특성 제한과 디폴트 밸류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특성 제한은 지금 알고 계신 필터와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코드 같은 경우는 1000번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지를 실행했을 때 호남석 여왕만 보이겠죠. 또 회사 코드를 2000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이제 롯데대산 여만 보이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기본값은 지리를 실행했을 때 초기에 나오는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에서는 회사 코드를 1000과 2000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디폴트 밸류, 그러니까 기본값에서 회사 코드를 1000으로 해두면요, 백스 지리를 실행했을 때 우선 회사 코드 1000번만 제한이 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앨라이저에서 그 회사 코드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2000으로 바꾸거나 1000과 2000이 다 나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특성 제한에서는 커다란 값을 제한하고 이제 기본값에서는 처음 보는 값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요. 기존에는 계산된 주요지표에서 예외 집계를 사용하는 또 다른 계산된 주요지표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예외 집계를 사용하는 계산된 주요지표라도 또 다른 예외 집계를 사용하는 계산된 지표를 안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예외 집계를 셀 편집으로 만든 계산된 주요 지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약이 되었던 분이 7.0에서는 많이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대에서 백스지를 만드셨을 때 안 돼서 포기하셨던 부분도 한번 7.0대에서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템포럴 조이너 하이라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 구조 조인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백스에서 직접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큐브 단계에서 설계를 이뤘을 때 백스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리아 스완 양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코스트 센터 만 1번에 개발 부서에 있었는데요. 4월 6일, 31일까지는 코스트 센터 만 3번에 판매 부서에 갔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제는 검색 조건에 따라 이제 기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글로리아 스완 씨가 개발 부서에 있든지 이제 각각 맞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획기적으로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스 지리를 폭넓게 사용하시던 분들은 백스 지리에서 큐브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읽기만 아니라 큐브로 쓰고 싶다. 간단하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3점대에서는 좀 다른 화면에서 좀 어렵게 제한적인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7.0으로 올라오면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고 엑셀에서 데이터를 썼을 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큐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 큐브나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의 이제 데이터 변경을 설정해 놓은 큐브, 그런 백스지를 만들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은 비활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획 기능을 설정한 큐브에서 백스지를 만드실 때는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계획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거나 사용자 엔트리 또는 이제 계획 기능을 사용해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백스지리에서 설정을 하면 실제 값을 입력하는 건 엑셀 기반이나 웹 기반의 백스 어넬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같네요. 단위 환산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3점대 버전에는 환율 환산만 됐어요. 그러니까 환율 정보를 BW에서 가지고 있으면 USD로 돼 있던 판매 매출액을 KRW 코리아 원으로 보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유아사 같은 경우는 USD와 KRW를 따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환율 환산 기능도 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글로벌화가 돼서 여러 나라의 환율을 쓰게 된다면 이제 지금처럼 각 환율마다 이제 값을 추출하는 거는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환율 정보를 따로 받고 그 환율 정보에 따라 기간에 따라 백스에서 이렇게 환율 환산을 해주면 쉽게 이제 분석하는데도 쉽게 쉬워지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매트릭 톤을 드럼으로 어떻게 바꾼다던가 하는 기준이 정해진다면 백스에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치값을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는 여러 개의 초기 값을 가지는 게 가능해졌고요. 또 이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값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으로 세 가지만 기억해 줍사 말씀드리는데요. 백스 쿼리 디자이너 7.0부터는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기능이 좀 더 강화됐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나는 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만들기, 저장하기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기 입력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7.0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고요. 쿼리 디자이너에서 설정을 하면 어넬라이저에서 큐브에 데이터를 수기 입력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백스 쿼리만 이렇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사실과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끝이고요.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